서기 1231년 고려의 산하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은 몽골 제국, 그 잔혹한 정복자들의 말발굽이 마침내 한반도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고려의 강토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타는 마을과 백성들의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동력과 무자비함 앞에서 동서양의 수많은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을 이어갔으나 본토에 남겨진 백성들과 소중한 문화유산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새겨진 8만 대장경은 몽골군에게는 반드시 파괴해야 할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대장경판을 노리는 몽골의 선봉 부대가 사찰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선두에 선 몽골 지휘관은 도망치는 승려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려의 문화유산 따위는 밀감에 불과했습니다. 천년의 지혜가 잿더미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13세기의 인류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천둥 소리도 지진의 울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압도적이고 기이한 파열음이 북쪽 하늘에서부터 쇄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진 몽골의 군마들이 먼저 공포를 감지했습니다. 지휘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태양빛을 반사하며 번뜩이는 4개의 검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생명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몽골의 지휘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것은 강철로 빚어낸 비늘을 가진 하늘을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의 점들이 거대한 형체로 변하는 데에는 눈 한 번 깜빡일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KF-21 보람의 사기로 구성된 편대가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몽골군 머리 위를 스치듯 비행하는 초저공 위협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는 전투기가 만들어낸 후폭풍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흉기였습니다. 대기를 찢는 충격파가 지면을 강타하자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몽골의 기마 부대는 마치 태풍 앞의 낙엽처럼 흩어졌습니다. 화약 무기조차 낯설었던 13세기의 전사들에게 제트 엔진이 뿜어내는 섭씨 1영도의 배기 열풍과 굉음은 과학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지휘관의 고함 소리는 굉음에 묻혔고 수십 년간 훈련된 말들은 통제를 잃고 아군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대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보고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용이다. 하늘이 노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비명이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해가던 그들의 자부심은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서막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을 뒤흔든 괴물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전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역전의 몽골 지휘관은 혼란에 빠진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8만 대장경이 보관된 사찰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지상의 패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목, 짙은 산안개 속에서 대지를 지시기는 묵직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강철로 된 야수였습니다. K2 흑표, 현대 기술의 정수가 집약된 이 3.5세대 주력 전차는 고려의 산악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주파하며 몽골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500마력의 심장이 내뿜는 열기는 주변의 공기를 일그러뜨렸고 길게 뻗은 120mm 활강포는 마치 거대한 창처럼 적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기병들에게 그것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숨 쉬듯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번뜩이는 광학 장비의 눈, 그리고 좌우로 회전하며 표적을 탐색하는 포탑의 기계적인 움직임. 그것은 13세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전방의 적기병 다수식별, 위협 사격 준비, 차가운 무전 소리와 함께 흑표의 포탑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몽골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쇠몽둥이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공포를 떨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몽골의 말이 21세기의 복합장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몽골의 기마병들이 자랑하는 복합궁은 당대 최고의 살상 무기였습니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검은 화살 구름이 K 전차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단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철 화살촉들은 흑표의 복합장갑에 닿자마자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어떤 화살은 부러졌고 어떤 화살은 찌그러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지푸라기와 같았습니다. 어찌 저럴 수가. 몽골군의 뇌리에 처음으로 패배라는 단어가 스쳤다. 그들이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의 최첨단 장갑 기술 앞에서 처참히 구겨졌습니다. 이제 강철의 야수가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포탑에 장착된 공축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채찍이 대지를 후려쳤습니다. 1분에 수천 발을 쏟아내는 기관총의 화망 앞에서 몽골군의 전열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연사 속도와 파괴력, 그것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차가 내뿜는 열기와 흙먼지 속에 갇힌 몽골군 선봉대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괴물은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자비가 아니라 벌레를 밟지 않으려는 거인의 무관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들려오는 비보는 몽골군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역전의 장수 살리타이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KF-21 편대가 음속을 돌파하며 만들어낸 충격파, 손익붐이었습니다. 그것은 화약 없는 폭발이자 형태 없는 구타였습니다. 본진의 수천 마리 군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병사들은 귀를 감싸 쥐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살리타이는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며 솟구치는 불기둥을. 몽골인들에게 그것은 영락없는 용의 승천이었습니다. 하늘을 빼앗겼다. 전장의 지배자는 더 이상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보라매들은 신처럼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는 구름과 안개를 뚫고 몽골군의 심장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살리타이는 병력을 산맥 뒤편 계곡으로 우회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 포병 전술의 핵심인 초수평선 타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리 40K 및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리에서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된 포탄이 정확히 동시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동시탄착 사격.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몽골군 선두가 막 진입하려던 계곡 입구, 그 바로 앞의 땅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병사들을 살상하는 대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자체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폭발의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와 타오르는 불길의 벽뿐이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 명령하듯 땅이 터져나갔을 뿐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전장은 몽골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어둠은 더 이상 은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열영상 장비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한국군에게 밤은 오히려 사냥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소리 없는 감시자, 드론들이 매의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눈과 귀를 멀게 하라. 작전의 목표는 살상이 아닌 고립이었습니다. 각 부대로 향하던 몽골의 전령들은 보이지 않는 저격수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막사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하 부대와의 연결이 끊긴 군대는 머리 잘린 짐승과 같았습니다. 지독한 침묵과 단절. 그것은 폭격보다 더 무거운 공포로 지휘부를 짓눌렀습니다. 밤조차 그들의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조명탄은 몽골군에게는 인공태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모든 병력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맥을 울리는 거대한 목소리는 대자연의 호통처럼 들렸습니다. 칸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했던 병사들의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살리타이는 직감했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그가 만약 공격 명령을 내린다면 그 칼끝은 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작은 드론 한 대가 적장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살리타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검은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모욕이자 완벽한 힘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활시위를 당기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드러난 것은 고려의 산하를 배경으로 도열한 강철의 성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부대의 주력 K 흑표 전차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정복자의 칼날이 미래의 기술 앞에 허무하게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의 맹장 살리타이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강철의 괴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은 대상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문명 그 자체임을. 하늘에서는 강철의 독수리들이 승리의 불꽃을 뿌리며 비행했습니다. 그 빛은 대장경판을 지켜낸 수호의 빛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못한 채 미래의 후손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습니다. 8만 대장경은 안전했습니다. 전차의 궤도 자국 앞에 멈춰선 침략의 역사는 이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선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보호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미래의 수호신들은 전리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나타나 폭풍처럼 적을 몰아내고 다시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늘이 보낸 군대였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기억해야 할 미래였습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1231년에 참혹했던 전란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짧은 꿈은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평화는 기도가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선조들이 흘린 피와 후손들이 땀으로 빚어낸 강철의 날개 위에 서 있습니다. 고려의 하늘을 지켰던 상상 속의 그 힘은 이제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고려의 하늘, 강철의 날개 편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강력하고 통쾌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에게 비극적인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